저희는 지난 2년간 승률 92%에 달하는 AI 주가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을 AI로 예측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CPI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즉시가 급락을 할까요? 근데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와 물가 상승입니다. 이 파월의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상이 파월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지금부터의 결단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겠네요. 자, 어제 나스닥, 다우존스 둘 다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뿐만 아니라요. 지금 최근의 모습 보면요. 이렇게 쭉 하락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CPI 상승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6개월 만 최고치이고요. 발표 직후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자산시장에 큰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환율로 1360원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주변 나라, 괌이든 달러를 가진 나라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럼 CPI가 오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입하는 어떤 자재나 아니면 음식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PI의 추이를 보면요, 미국인데 2023년 11월 기점으로 쭉 빠졌어요. 올해 초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가 열심히 올랐는데 CPI가 312.33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CPI를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자주 먹는 한때 먹었던 가나 초콜릿 아니면 크런키 이런 초콜릿의 원재료 값인 이 코코아 가격도 요즘에 1만 달러까지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코코아를 재배하는 곳에서는 돈이 덜 난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원재료 값이 온전히 정가돼서 우리의 가나 초콜릿 가격이 2,000원 되는 그런 현실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금사과라고 하죠. 사과 가격이 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CPI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마트 가서 좀 더 저렴한 걸 사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여기 온 목적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물가의 금리 인하 기대 대폭 줄어.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고물가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2% 인플레 확신 전까지 금리 인하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금리 인하 하겠다면서 증시가 막 올랐는데 더 이상 이제 CPI가 올라서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PI와 금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빵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유동성을 조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유와 빵 가격이 오른다 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죠. 왜 올린다?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시켜서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준의 역할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게 되면요, 국채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되고요. 왜 오른다 했죠?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현재 미국의 CPI 상승률이 빵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 물 건너갔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 빵의 물가 상승률이 작년 말 기점으로 CPI 꺾이나? 라고 해서 물가가 하락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CPI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재 시점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는 후퇴. 그래서 갑자기 뉴스에서 올커니 왔다. 엔비디아 큰 조정 온다라는 이제 악재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도 단순히 어떤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고 AI 퀀트 주가의 예측을 통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코스피 예측입니다. 여전히 AI는 코스피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번 영상을 보고 갈게요. 앞으로 코스피는 지금 눌렀지만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AI가 예측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코스피는 조정이 있다가 다시 반등이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심리를 무너뜨리기가 했는데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추가 조정은 필요합니다만 여전히 AI는 조정한 후에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한테 나스닥도 예측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나스닥 종합 월봉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AI가 찾은 과거 패턴입니다. 보겠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했죠. 그 다음에 상승하는데
조정이 나오지만 여기 첫 번째 고점을 훼손시키지 않는 조정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하락 이후에 현재 구간은 어디 있다? 네, 여기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그래서 현재 코스닥에 비교하면 나스닥의 위치는 한 여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의 약간 왼쪽 어깨 혹은 이제 헤드앤숄더 마지막으로 이제 끝 봉우리로 가는 그 마지막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AI는 나스닥이 3, 4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시장의 비는 동일하잖아요. 시장이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고 한들 여전히 AI가 예측한 대로, 그다음 과거의 패턴대로 흘러가는 게 이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AI의 투자 도움을 같이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린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뷰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다음 우리들의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용으로 댓글 혹은 카페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주를 찾아서 예측까지 하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AI 만남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